자, 이번 시간에는 그 손의 위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실 뭐 복장에 대한 위생을 했었고, 손의 위생에 대해서 하겠는데, 우리 손에는 사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미생물이 존재를 합니다. 특히 더러운 손은 조리 과정 중에서 뭐 오염물질이나 세균을 식품에 옮겨주는 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을 자주 또 올바르게 철저히 씻는 것이 개인위생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의 그 세정은 손톱이 짧을 때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손톱을 짧게 잘라주고, 손톱이 길 때는 그 세정을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톱에 있는 세균이 오히려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함으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뭐 출근한 직후, 작업을 시작하기 전 생선이나 날고기 등을 취급한 후에, 코를 풀거나 뒤치기를 한 후, 전화를 받은 후, 머리나 몸을 만진 후, 쓰레기를 만진 후, 소독제라든가 세척제를 또 만지고, 화장실 사용 후, 씻어야 할지, 그 다음 손을 씻을 때 그 효과를 비교를 해봤는데, 수돗물을 담아놓은 물과 흐르는 물로 봤을 때 균의 수가 씻기 전에는 4,400마리였는데 씻은 후에는 1,600, 제거율이 약 63.6%가 되고, 흐르는 물은 이렇게 88%가 제거가 됐습니다. 결국은 수돗물은 흐르는 물에서 씻는 것이 그 효과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 뜨거운 물도 마찬가지로 담아놓은 물에 씻는 것은 86.8%의 제거율을 보였다면은 뜨거운 흐르는 물에는 약 98.3% 정도의 제거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뜨거운 흐르는 물에다 손을 씻는 것이 효과가 좋겠고, 그 다음에 비누를 사용했는 수돗물은 흐르는 물에 간단히 씻는 경우에는 약 비누칠하고 93.6%가 되는데 비해서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서 철저히 씻으면 99.8%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수돗물, 뜨거운 물, 비누 사용 수돗물 쓸 때에 흐르는 비누를 사용한 후에 흐르는 수돗물에서 씻을 때가 가장 여러 가지 뭐 미생물의 그 세균수를 제거할 수 있는 게 가장 높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올바른 손의 세정 및 소독법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이거는 이제 손의 온도와 같은 물을 사용한다.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다가 센서가 달려가 손을 갖다 대면 물이 이제 뿌려져 나오죠.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어서 손을 적시고 팔꿈치 같이 씻는다. 그 다음에 브러쉬를 사용해서 손톱을 철저하게 문지르고 헹군다. 브러쉬로. 다시 비누칠을 하여 거품을 내고 20초간 마찰을 이용해서 손바닥을 비비고 손깍지를 끼워서 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철저하게 헹군다. 낱장의 종이 페이퍼 타올이나 혹은 더운 바람이 나오는 건조기로 손을 건조한다. 만약에 더운 바람이 나오는 건조기와 같은 거는 또 그 필터를 교환을 또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퍼 타올이나 더운 바람이 나오는 건조기로 손을 건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독액으로 소독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지금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이 올바른 손 세정 방법 해가지고 이거를 뭐 30초 동안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2번을 부르면은 그동안에 깨끗하게 올바른 손 씻기가 완료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또 이제 식약처에서 나온 손 씻는 방법을 제가 다른 데서 또 발췌를 해봤는데, 흐르는 물에 손과 발톱을 적시고 난 다음에 손을 씻기 위해 충분한 양의 비누를 바른다. 이것도 이제 물비누입니다. 고형 비누가 아니고 물비누여야지만 이 손에 들어있는 이물질과 같은 것들이 이 비누에 옮겨 붙지 않기 때문에 물비누를 사용을 하고, 양손을 반복해서 문지르고 손깍지를 끼고 반복해서 또 문지르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본 거는 실제적으로 문지르고 난 다음에 손톱 밑에 브러쉬를 이제 씻고 오죠. 씻죠. 손가락 부분을 반대편 손가락 돌리면서 브러쉬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지르고 또 반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비누기로 완전히 씻어낸 다음에 건조시키고 손소독기에 손을 넣어서 소독을 하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게 되겠습니다. 손소독기에 여기 들어가는 소독액은 70% 알코올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위생장화를 세척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개인위생에서 그 장화 신을 때 얘기입니다. 예비세척은 흐르는 물에 장화를 이제 적시게 되고, 그 다음 충분한 양의 비누를 솔에 문지른 다음에 비누솔로 장화 앞부분을 세척을 하고, 장화 앞부분을 세척을 한 다음에 흐르는 물에 장화를 적십니다. 그 다음에 장화를 세척을 하고, 장화 건조기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넣어 놓습니다. 그런 깨끗한 위생 장화가 된다. 올바른 손 씻기 시술. 좀 전에 손을 씻을 때에 여기 이제 그 페달이 있습니다. 벽에다 붙여놓고, 여기가 페달인가요? 여기 페달이죠. 페달을 이렇게 밟으면은 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페달을 밟든지 센서가 부착되어 있든지 이렇게 하고, 여기는 물비누가 나오는 거, 누르면 물비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손 상처가 발생했을 때 관리는 응급처치 및 소독액을 응급처치라고 소독액을 소독하고, 밴드를 부착하고, 골무라든가 라텍스 장갑을 활용을 하고, 청소 등 음식물을 다루지 않는 작업에 종사한다. 즉 이런 골무라든가 라텍스 장갑을 사용했을 때는 음식은 다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일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절한 음식 취급 및 작업 습관 해가지고 음식을 적절하게 취급하고 작업하는 습관은 오늘 본다면은 이제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청소나 소독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손 세정이라든가 소독을 철저히 한다. 그 다음 음식을 준비하고 조리하고 배식하는 동안에는 손이나 손가락을 사용하지 말고 일회용 위생장갑을 착용하거나 소독에 깨끗한 기구를 사용을 하고, 사용하지 않은 식품은 바로 냉장 보관을 하고 엎질러진 경우에 신속하게 닦아낸다. 조리장이라든가 식당에서는 금연 규칙을 준수한다. 이렇게 해서 조리 작업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리원들이 올바른 음식 취급을 하는 습관과 작업 습관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될 음식 취급 습관입니다. 그리고 작업 습관입니다. 그 다음 식품 납품업자 및 고객의 위생관리인데, 식품 납품업자의 위생관리로는 검변을 통한 건강검진을 실시를 해야 되고, 업자가 출입을 하는 경우에 검수실까지만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조리장에 들어올 때는 조리장 전용 신발을 착용을 하게 하고 손도 소독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 식품 납품업체의 위생상태 및 제조 과정을 그러니까 결국 납품하는 업체가 어떠한 상태로서 제품을 만들고 종사원들의 위생상태라든가 작업장의 환경은 어떠한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위생상태나 제조 과정을 최근에는 직접 그 제조업 가진 않고 이렇게 이자 전문적으로 이자 심사를 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식품 납품업체라든가 제조업체의 그 위생상태라든가 제조 과정을 관찰을 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점수 배점을 받아서 적합 부적합의 통보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납품을 받죠. 배송 중 식품의 온도 관리를 유의를 시키고, 납품받은 식품은 포장하도록 하고 사용되는 포장 용기는 청결한 것을 사용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고객의 위생관리로는 식사 전의 손 씻기를 습관화하도록 교육을 하고, 청결한 복장이나 청결한 신발 사용을 권하고, 외부에서 준비한 음식물의 식당 반입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나 설비 위생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의 위생관리나 설비 위생관리는 첫 번째 이제 설계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청소가 용이한가 하는 것과 적절한 기물을 배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절하게 설계 제작된 단체급식소에서는 훌륭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설계 시부터 잘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쉽게 청소할 수가 있어야 되고, 흙이나 먼지, 곤충, 병원 미생물 등의 부착이나 혹은 침입이 잘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청결을
되지 않아야지만 청결이 잘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어떤 뭐 틈새가 있다든가 이런 어떤 밀폐성을 보장해 준다든가 하는 그러하게 시설 설비와 같은 것들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고, 시설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기구라든가 기물의 이제 배치입니다. 적절한 배치는 작업의 편의성 이외에도 일관된 청결 작업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고, 또 발생된 쓰레기의 처리도 잘 용이하게 한다. 기구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질이나 디자인의 종류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급식실의 위치라 구조는 보면은 급식실 위치는 쓰레기통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20m 이상 떨어져서 결국 환경위생상의 어떤 오염원으로부터 떨어지라는 얘기가 되겠고, 위생적인 어떤 급식 작업을 위해서는 작업의 흐름에 따라서 공간을 구획을 해야 된다. 공간을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분리, 구분, 구획 이렇게 해서 잘라야 되는데, 작업장을 전처리실, 조리실, 식기, 세척실 등으로 구획하여 일반 작업과 청결 작업장실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급식 종사자 전용 수세식 변소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수세시설, 샤워시설, 탈의실, 세탁장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조리장 내의 온도는 보통 16에서 18도씨 이를 유지를 하고, 식당은 20에서 23도, 습도는 50에서 70% 유지하는 것이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 조건이라 할 수 있겠고, 보면은 조리장 바닥은 울퉁불퉁하지 않고 물이나 오물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잘 배수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배수구를 향해서 기울어 짓는 것이 완만하게 어떤 그 구배를 두어서 두어야 되고, 재질은 내수성이나 불침투성이라 해야 된다. 재질은 물이 침투되지 않고 또 다른 것들도 침투되지 않는 그러한 그 재질을 사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바닥으로부터 한 1.5m까지는 타일 재질로 마감하는 게 좋은데, 왜 그런가 하면은 밑에 그 벽이 바닥에 물이 올라오면은 하부가 부식되기 때문에 이렇게 1.5m 정도로 타일로 해서 물 청소를 하더라도 부식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고, 천장은 표면이 고르고 매끈하고 청소하기가 쉽고 비가 새는 것을 막아주고, 또 뭐 방서, 또 쥐가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고, 방충, 벌레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공중낙하균의 방지가 가능하도록 틈이 없어야 되고 밀착이 되어져야 한다. 천장의 높이는 최저 2.1에서 2.4m 이상의 높이가 바람직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은 채광상 바닥 면적의 약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자연 채광을 할 수 있도록 창의 위치나 구조를 고려해야 하는데, 창 면적은 벽 면적의 약 70%, 바닥 면적의 20-30%가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은 작업의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작업에 각각 적합한 밝기이어야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조리장 내하고 금수는 540럭스 이상을 그 조명도를 유지를 해요. 그 다음에 급식실의 그 위생은 금수라든가 전처리실이 있고 창고 및 냉장, 냉동고가 있습니다. 그럼 금수를 하고 전처리하는 것은 식재료에 대한 입고 검사라든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하고 분류하는 곳이 전처리실인데, 식품의 감별을 위해 적당한 조명시설이나 채광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가 냉장, 냉동고가 인접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창고 및 냉장, 냉동고는 식품의 재료에 따라서 곡물류라든가 건어물류 또는 저장식품류, 조미료 등을 각각 구분해서 보관하고, 소모품이나 비품, 직기류 창고를 별도로 구분 해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뭐 벌레를, 그 다음에 쥐 같은 거를 막는 그런 설비가 필요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고려를 해야 됩니다. 소독약이나 살충제 등의 유독물질은 함께 보관해서는 안 되고, 이 소독약이나 살충제는 화학물질 보관 장소로 해서 별도로 보관을 하고, 거기는 화학물질 보관 장소의 어떤 시건장치, 자물쇠로 채워두고 별도의 어떤 구분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냉장 냉동고는 바닥이나 벽면 청소가 용이하고 하수 설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좋고, 또 이 냉장 냉동고는 설치할 때는 작업 동선을 잘 고려해서 주방의 열기구와는 떨어져 있어야지만 이런 열로 인해 가지고 결국 냉장 냉동고의 온도 관리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단단한 바닥 위에 수평으로 설치를 해주라. 냉장 냉동고에서 발생한 열은 방열기를 통해서 방출되지만 방열 효과를 방해하지 않도록 뒷면을 벽에서 10에서 30cm 이상 떨어뜨려서 통풍을 좋게 하고 온도계를 비치해서 전기 중엔 온도 점검을 하고 온도 관리 일지를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리장은 주조리장은 음식을 조리 및 그릇에 담는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가장 위생적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리를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업 과정 순서대로 조리를 하게 비율을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기세정실 및 잔식 처리실, 잔반 처리실을 하면은 잔반 처리하고 그 다음 식기를 씻어야 되겠죠. 식기세정실은 식구의 식기류를 깨끗이 씻어 소독까지 행하는 공간으로 잔식 처리용 개수대 및 잔반 처리기, 자동 세척기, 소독 보관고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자동 세척기의 설치 시에는 바닥으로부터 약 15cm 이상 띄우는 것이 그 밑을 청소하기에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잔식 처리실의 위치는 주조리장과 멀리 떨어뜨려서 설치하도록 하라. 왜 그런가 하면 이 잔반이 남음으로 해서 주조리장하고 붙어 있으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려 두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 외의 기타 시설로는 화장실이라든가 수세실은 규칙적으로 자주 청소하고 살균 작업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소독하고. 탈의실은 개인별로 옷을 갈아입을 만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시설로 열쇠가 있는 사물함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휴게 공간도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의자와 같은 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손을 씻는 어떤 수세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하고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돼야 되고, 또 온수, 냉수의 공급이 원활해야 되겠죠. 물비누라든가 소독제라든가 일회용 종이 타올이라든가 공기 건조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